가을이 참 좋습니다. 화사한 햇살도 좋고요. 그 사이로 살랑거리는 바람결도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참 좋습니다. 대청호반을 걸어보았습니다. 세천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꼭 들러 걸어봅니다. 가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좋습니다. 물가로 은빛 아름다운 억새가 반겨주어 좋습니다. 그러나 걷는 내내 가슴은 허전합니다. 어디쯤 햇살이 홀로 즐기고 있는 벤치를 보고 그 곁에 저도 가만히 앉아봅니다. 무릎 위로 내려앉은 햇살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스하게 느껴지더군요. 이렇게 서서히 가을에 취하다 보면 어느새 어스름한 저녁이 되고 그제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이렇게 가끔 대청호 언저리를 거닐며 시를 씁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조덕배입니다. 꿈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물을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여인이여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 해 만났던 여인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네 물거품처럼
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올가을엔 유난히 행사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종시 어린이 환경 시쓰기 대회였는데요. 아이들이 지금의 환경 문제를 다시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아이들의 시를 감상했습니다. 주관단체인 세종환경교육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모습에 기쁜 마음으로 심사를 하였는데요. 이런 행사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백수문학 106호의 지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오래전에 제가 글본문학회 회장으로 활동할 때 함께했던 강익수 시인의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강익수 시인은 보기 드물게 부부가 시인이십니다. 참 부럽습니다. 시를 이야기하고 시를 쓰며 감성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깊어지는 사랑도 느껴집니다. 이번에 대전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출간을 하셨나 본데요. 제목은 호수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집 속 시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풍의 시와 느낌으로 어떤 시가 있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골라서 일부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랜만에 강익수 시인의 시를 접하고 보니 그동안 시의 깊이가 많이 깊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시는 시집 제호로 사용된 호수의 책이라는 시 읽어봅니다. 호수의 책, 강익수. 맑고 물큰한 호수는 오늘도 재본 중이다. 붙이지 못할 편지를 쓰고 싶거나 새와 구름의 말을 읽고 싶은 날, 지나온 발자국만큼 긴 편지를 써도 좋을 여백과 새와 구름의 말이 있는 호수로 간다. 운동장이자 학교이자 도서관이기도 한 그곳에 천둥오리가 새끼들에게 한가로이 책을 읽고 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햇살이 아침에 빗장을 열자 갈 때는 호수의 이야기 하늘에 써내려간다. 구름은 그림자 놀이하듯 상형문자로 화답하지만 막 도착한 철새 몇 마리 하얀 설원과 늑대의 이야기 펼쳐놓기 바쁘다. 먼데 사는 바위와 소나무와 옹달샘이 호수의 뿌리가 아니냐며 제 그림자로 조곤조곤 서툴게 쓴다. 호수의 독서광은 물고기인 것을 호수를 보면 안다. 자면서도 책을 읽고 책에 빠져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으니 다리조차 없다.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스스로 책이 되진 못하지만 왕보들은 호수로 들어가 단단한 책이 되어 중심을 잡고 있다. 붙이지 못할 편지는 오늘도 출렁이는 물결로 지우고 돌아선다. 넘치면 흘려보내고 부족하면 채워가는 호수엔 날렵한 소금쟁이가 먼지를 털며 새로운 여백의 공포를 즐기고 있다. 강익수 시인은 생각이 깊은 시인이십니다. 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호수를 보며 그 속에서 책을 찾는 안목이 그것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저도 대청호를 거닐며 물빛을 보고 물속을 내 나름대로의 잣대로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만 어쩌면 저는 물 위에 머문다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시를 소개하는 시간에 깊이 있고 사색할 수 있는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 봅니다. 길이라는 시 읽어봅니다. 길, 강익수. 노박덩굴이 아름드리 굴참나무에 넌줄넌줄 길을 내고 있다.
나선의 길이 키를 높일수록 나무는 조금씩 야위어 가지만 길 하나 만드는 일이 일생의 과업인 듯 배를 밀며 멈추지 않는다. 길은 마침내 나무의 정수리에 이르러 허공을 향하여 취산 화소로 꽃봉오리 내밀고 있다. 산허리 돌고 돌아 산을 오르는 사람들, 산은 조금씩 수척한 모습이지만 봉우리마다 산객들이 취산 화소로 피어나는 꽃송이 같다. 그런 길이 되어 그 길 끝에서 꽃 한 송이 내밀면 멀리서 오는 사람도 봉우리의 꽃으로 피어올라 온통 산이 환하겠다. 누박덩굴이 아름드리 굴참나무를 기어오르며 정상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치환되는 그 모습, 읽는 이로 하여금 시의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노박덩굴의 길과 사람이 만드는 길이 사뭇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삶에서 각자 가는 길이 다르게 보이지만 그 끝은 하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더랬습니다. 정상에서 피운 취산 화소로 피운 꽃을 아름답게 간직해야겠습니다. 취산 화소라는 그 말은 꽃이 피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거미 읽어드립니다. 거미, 강익수. 허공에 한 가닥 불심으로 지은 사찰, 없는 듯 있으므로 공즉시색으로 엮은 투명한 법문 같다. 기다림마저 바윗돌 같은 수행의 길, 지나가던 불자 제 몸 던져 불공 올리면 출렁이는 죽비, 적막한 하늘에 바루도 없는 청빈한 공양. 짧은 시지만 감추고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거미의 모습에서 돌을 닦는 스님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단순하게 스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평범한 인간들의 깨달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다음 시 소개합니다. 성남사 가는 길 읽어봅니다. 성남사 가는 길, 강익수. 달빛이 참 곱습니다. 가로등과 길은 하나가 되어 다정합니다. 그날 우리는 각자 집으로 갔을 터이지만 그대 떠난 일이 화두가 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가득 채우면 밀려날까 수학책을 꺼내었지요. 사는 것도 수학 같았으면 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사무실 상사 앞에서 배를 올리듯 산사에서도 수행의 나날입니다. 소시민의 생활이 생산적이라면 산사의 벽은 얼마나 소모적인가요?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거늘 산을 보아도 산이 아닌 참 화두의 경지인가요? 풍경도 소리도 두고 온 길, 잎사귀 황홀히 벗어던지는 느티나무를 처음인 듯 보았지요. 난 기껏 마른 비늘 몇 조각 떨어뜨릴 뿐 잊어달라는 말 모로 누워도 흘러내리지 않아요. 기억의 형벌은 시간보다 가혹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달빛이 멀리 있습니다. 시 속에 소개된 성남사는 울산 가지산에 있는 사찰이라고 합니다. 비구니만 계시는 사찰이라는데요. 성남사는 경기도 안성에도 있습니다. 안성에 있는 성남사는 제가 가본 적이 있는 곳인데 울산 가지산 성남사는 이야기로만 들어본 사찰입니다. 아무튼 성남사 사찰을 돌아보며 절의 분위기와 절 속에 간직된 사연을 추측해보는 시입니다. 저는 매번 절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절은 버리러 가는 곳이라는 생각인데요. 켜켜이 내려앉은 마음속 찌꺼기들을 대웅전 풍경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내려놓아지고 있더라고요. 돌아서 나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면 노래 한 곡 듣습니다. 김수철 못다 핀 꽃 한 송이.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한입 두고
가신 니만 가지 위에 눈물 적셔놓고 이는 바람 소리 남겨놓고 앙상한 가지 위에 그 잎새는 한입 달빛마저 구름에 가요 외로움만 더해가네 밤새 새소리에 지쳐버린 한 입마저 떨어지려나 먼 곳에 계셨어도 피우리라 꽃다 핀 꽃 한 송이 피우리라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가시다가 잊으셨나 고운 꽃잎비로 적셔놓고 긴긴 찬바람에 어리하리 앙상한 가지 위에 흐느끼는 잎새 꽃 한 송이 피우려 홀로 안타까워 떨고 있나 함께 울어주던 새도 지쳐 어디론가 떠나간 뒤 님 떠난 그 자리에 두고두고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우리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또 시 감상해 볼까요? 이번에 읽어드릴 시는 사춘기라는 시입니다. 사춘기, 강익수.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릴 때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어머니를 내려다볼 때였습니다. 왈칵, 먹먹하고 서럽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 흔들리는 버스가 나를 잡고 있었습니다. 듬성듬성한 어머니의 정수리를 그제야 처음으로 보았던 순간입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앞 시냇가에서 빨래 해오고 20리길 장날에 쌀 몇 대 달걀 한 바구니로 사오신 바지락과 고무신이며 모심기 하던 날 그 많던 사람들의 점심이며 어머니의 정수리는 짐을 나르는 수레였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흙투성이 씻은 옷을 입고 따뜻한 바지락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논둑에서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아직 교복을 입고 군대도 가야 하는데 사람도 새처럼 부모 곁을 영영 떠나간다면 어머니의 정수리는 아직 성할 텐데 나의 사춘기는 어머니의 정수리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춘기는 겪습니다. 그 깊이만 사람마다 좀 다를 뿐이죠. 강시인은 어머니의 정수리를 보며 사춘기를 보냈나 봅니다. 우연히 어머니의 정수리를 보고 듬성해진 머리가 주는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그 아픔이 제법 오래 갔을 듯합니다. 문득 나의 사춘기는 어떠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기억도 없는 나의 사춘기입니다. 다음 시 읽어봅니다. 부처보다 부처 같은 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보다 부처 같은 강익수. 4월에 동학사에 갔더니
부처는 절간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 흐드러진 벚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 둥글게 모여있는 사람들, 한가운데 기타 치며 노래하는 벚꽃보다 눈부신 파란 비구니를 보았네. 통속한 노래도 참불가가 되는 새와 벚꽃과 사천왕도 가만히 귀 기울이는 노래하는 부처를 보았네. 부처보다 부처 같은. 네, 햇살 좋은 봄날 계룡산 동학사를 찾았던가 봅니다. 동학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수도하는 절이지요. 계룡산 오르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들르는 절이라 언제나 정겹게 느껴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노래하는 비구니 스님을 보았었나 봅니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가 아름다운 여성의 노래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으면 부처보다 더 부처 같은 스님이라 했을까요? 그 풍경이 시를 통하여 고스란히 전해옵니다. 이어서 보는 시입니다. 발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발, 강익수. 무심도 하지. 얼굴에 조그만 뾰루지도 신경 쓰면서 발등이 퉁퉁 부어올라도 곧 가라앉겠지 하며 한 달을 버티다 병원에 갔다. 검사하고 진료하고 예약하고 검사하고. 검사의 강도가 높을수록 두려움의 수치도 상승하였다. 여전히 부어오른 발, 걷기도 불편한데 2달이 지나서야 이상이 없다며 정상 활동을 권했다. 그동안 혹사당하면서도 머리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 무심한 내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신호였을까? 하기야 발에도 생각이 있다면 변방의 병사들이 부족한 군량미와 추위와 반역을 도모하듯 오래전 반기를 들었을 것이다. 여행과 등산을 좋아했고 젊은 날 힘들었던 군 생활도 발의 몫이었지만 발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는 얼굴에 조그만 뾰루지보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머님이 그랬다. 어머님은 신호조차 보내지 않았다. 네, 발. 저도 문득 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하루 종일 마구 사용하고는 그 고마움을 모른 채 무심하게만 보냈던 우리들이 소중한 발에 대한 시입니다. 발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점을 잘 지적하셨는데요. 시에서도 있듯이 머리에서 가장 멀리 있어 무심하지는 않았는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시인의 예리한 관찰력이 불었습니다. 저도 일요일마다 산행을 하고 매일 10,000보 이상 걷고 있기에 발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책을 펴 드는 순간 이 시가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발을 이 시간부터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다음 시 또 볼까요? 비문증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문증, 강익수. 엄동설안에 잠자리 2마리 키운다. 아니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여름 소나기가 내리던 날이었다. 조용히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나기를 피해 들어온 줄 알았다. 창문을 활짝 열어도 나가지 않더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인데도 떠날 생각도 없이 무단 기숙하고 있다. 어디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런 껌딱지 같은 놈이 있을까? 내겐 눈만 뜨면 보이지만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변신술의 귀재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주사기와 칼이라도 들이대면 무서워서라도 도망가겠지 하며 병원에 갔다. 의사는 이곳저곳 살펴보더니 눈 속에 든 잠자리인지라 어쩌면 평생 같이 지내야 할 동반자라 했다. 여태껏 한눈 팔았던 적 없는데 새로운 동반자라니. 앞서 아내가 내 눈에 들어왔던 적이 있다. 방심한 사이 언제부턴가 눈은 두고 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내가 다시 눈에 들어온다면 성가신 잠자리도 쫓아내고 참 좋을 텐데. 저도 가끔 비문증으로 눈앞이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잠시 그러다가 없어지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문증이 발생하면 무척 불편합니다. 앞쪽이 어릿어릿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일상이 무척 불편하거든요. 세상에는 참 별별 이름을 가진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의술이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요. 예전 같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것인데 이제는 어떤 증상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참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병원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선희 제2에게, 변진섭 홀로 된다는 것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제일 스치는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제일 지난 밤 꿈속에 제일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 속 깊이 겨울절 남아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쓸쓸히 걷고 있네. 아주 담담한 얼굴로 난
뒤돌아섰지만 나의 허무한 마음은 가눌 길이 없네. 아직 못다한 말들이 내게 남겨져 있지만 아픈 마음에 목이 메여와 아무 말 못했네.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새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해.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새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10월에는 유난히 행사가 많은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 예총에서 세종예술제를 했고요. 10월 중순에는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를 이응다리 북측 광장과 남측 광장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비단키 코스를 담당하고 금강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활동을 담당하였는데요.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가 금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지역을 가로지르는 금강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른다는 아쉬움 때문에 참 열심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남측 광장에서 하천의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세종시를 관통하는 제천과 방축천의 식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참 보람있고 즐거웠더랬습니다. 시를 소개하다 말고 다른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자, 이어서 소개하는 시를 봅니다. 그리움보다는 아름다움에 대한 허망함으로라는 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움보다는 아름다움에 대한 허망함으로. 강익수. 호수의 조약돌에게 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단절의 벽이 되기도 한다. 그대 뒷모습 가슴에 새겨두고
그대 아닌 누구를 그릴 수 없었던 적막에 지난 날이 그러했다. 우리가 될 수 없었던 우리 아지랑이 가득한 그 길엔 이제 너와 내가 더한 키보다 큰 나무가 자라는데 뒤돌아보면 내 어깨에 두드리던 그대 속삭임 오간데 없고 지천명의 나이 훨씬 지나고 보니 늘어난 것은 이마의 주름, 줄어든 것은 성긴 머리카락. 한 번쯤 철새 따라 서쪽 하늘로 비행을 꿈꾸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내 어둠이 내리고 서성이는 모습 보이고 싶진 않았다. 그리움보다는 아름다움에 대한 허망함으로 가끔은 들판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보러 간다. 흔들리면서도 향기로운 미소, 홀로 넉넉한 꽃 한 송이 멀어지면서도 가까워지는 것은 시간인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은 날들. 시의 제목을 보고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시어로 사용돼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구절을 제목으로 뽑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얼른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알듯 모를 듯한 시어들 속에 숨겨진 시인의 세심한 배려는 시를 읽어내리는 내내 잔잔한 허망함을 느끼게 합니다. 무심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는 세월이 가고 보니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그 아름다움이 가는 세월 속에서 허망하게 생각된다는 시인의 이야기가 가슴을 아리게 하는데요. 참 이 가을에 더욱 어울리는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 읽어봅니다. 내게로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내게로 가는 길, 강익수. 처음 바위는 바다였을 것이다. 바다가 되기 위해 끝없이 파도를 불러왔다. 조약돌이 되었다가 반짝이는 모래알이 되었다가 마침내 바다가 되었다. 처음 나는 너였을 것이다. 내게로 이르기 위해 포말이 사라지는 순간순간 한없이 무너지고 부서져 즐거이 작아져 마침내 내가 되기 위해 바위로 조약돌로 모래알로 내게로 간다. 처음부터 내게로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서로 마주보며 살다 보니 아무도 모르게 닮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그랬고 내가 그랬을 것입니다. 바다가 되기 위해 무수히 부서졌을 바위와 모래들의 애달픈 흐느낌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다투고 이해하며 바위가 모래로 그리고 종래에는 바다가 되는 것이겠지요. 누구나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바다가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어서 보는 시입니다. 제첩의 길 읽어드립니다. 제첩의 길, 강익수. 뭇에서 바다의 기억이 빠져나갈 때 산을 떠나온 나무의 기억이 궁금했다. 누군가의 양식이 되기 위해 국이 되었을 때는 낯선 집의 기둥이 되어 지난날 시간을 건너왔을 나무의 마른 일기가 궁금했다. 이제 눈물 따위는 없으나 여전히 젖은 육신의 날들이므로 죽음에도 바다의 본능이 있는지 자꾸만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밭에서 왔다는 푸른 부추, 물속이 어색한 듯 양동이 위로 모여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에 바람과 하늘과 태양이 조문객으로 다녀가고 식당 주인은 골목길 바라보며 남은 길을 재촉하고 있다. 순번이 돌아오자 식탁 위에 맛깔난 모습으로 단장하여 감사의 기도가 시작되고 따뜻한 아궁이로 들어서면 죽음을 음미하는 불꽃보다 붉은 혓바닥, 위장에서 예열하며 곰 사귄다. 하룻쯤 소장과 대장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날것의 화장장에서 알 수 없는 한 점의 육신을 완성한다. 네, 시의 내용을 음미해 봅니다. 제첩의 입장에서 보는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쫄깃한 속살을 무심으로 내어주고 만족해하는 어느 식객의 입맛을 돌아오게 해주고 스스로 소리 없이 흔적을 지우는 제첩의 삶이 시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식당 주인의 손끝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입맛을 살려주는 제첩의 삶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고마워해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강익수 시인의 시 속에는 유난히 길이라는 시가 참 많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의 길, 각자 가는 길, 그 길에 가지고 있는 색깔 다양하게 느껴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하모니입니다. 이 밤을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우연히 만나 슬픔만 안겨준 사람 내 맘속에 작은 촛불이 되어 보고 싶어질 때면 두 눈을 감아버려요. 소리 질러 불러보고 싶지만 조그만 낙엽들이 땅 위에 떨어지듯이 내 맘은 갈 곳이 없어요. 어디에선가 당신 모습이 다가오는 것 같아 이젠 견딜 수 없어요. 이 밤을 다시 한번 당신과 보낼 수 있다면 이 모든 내 사랑을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이 밤을 다시 한번 당신과 보낼 수 있다면 이 모든 내 사랑을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강익수 시인의 시집 속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익수 시인은 글본문학회로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가끔이지만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시가 깊고 사물을 깊이 있게 관조하고 관찰하는 강익수 시인의 시를 오늘 다시 읽어보니 그동안 시의 깊이가 많이 깊어진 듯 해서 좋습니다. 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참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시는 개판이라는 시 읽어봅니다. 개판, 강익수. 집안은 모름지기 사람의 공간인데 점점 사람은 줄어들고 개들이 자리하면서 사람의 족보에 오르고 있다.
잘 조련된 개는 짖지도 않고 짝을 찾지도 않고 꼬리를 흔들며 온몸으로 주인만 섬긴다. 개 팔자 좋다 하여 함께 사는 사람 팔자도 좋아지는지 개 가족 얼굴이 훤하다. 여의도에도 둥근 개집이 있다. 사납게 싸우며 지저대기 이수다. 차라리 개들이 모여 있다면 꼬리를 흔들며 충성을 할 것이다. 그 한마음 본받는다면 좌우지간 사람들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겠다. 요즘에는 집에서 개들을 참 많이 키웁니다. 저도 한때는 말티즈종을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죽어서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무척 가슴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떤 인연이듯 만들기도 힘들지만 헤어지는 것은 더 힘들더라고요. 이 집 저 집 키우는 개들을 보면 말 그대로 개팔자가 상팔자란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 말 잘 듣고 눈치 빠른 개를 키웁니다만 사납고 주인도 모르고 아무거나 마구 물어뜯는 개들이 사는 집이 여의도에도 있다고 하는 시인의 이야기에 급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 집에 사는 개들은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멍청이 개들인가 봅니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잘났다고 패거리들로 뭉쳐서 지저대는 모습을 보며 개를 키우는 주인이 바보 된 기분이 드는 것이 나만 아닐 겁니다. 가을이 오롯이 자리하는 요즘 시 쓰기도 좋고 시를 읽기에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시를 쓰는 빈도가 예전처럼은 못하지만 이렇게 읽는 시간은 예전보다 무척 많아졌습니다. 나비가 꽃을 찾아 배회하듯 시인은 식감을 찾아 사물을 봅니다. 그 속에서 마음에 드는 시 한 수 찾으면 시인은 행복해하고 그것을 찾아낸 대견함에 스스로 최고라고 도취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익수 시인의 시집 호수의 책이라는 시집 속의 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남아있는 시들 또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김수희의 멍에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거면 미련을 두지 말아요. 이별의 기로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 뒤돌아 아쉬운